납세자의 권리와 보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자 권리 헌장에 따르면 세무조사 시나 사업자 등록 시에는 납세자에게 해당 내용을 낭독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는 납세자의 성실성이 추정되는데 이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신고나 장부 작성 등 납세자의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탈세와 관련된 심각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추정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도 이 권리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재조사 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세 탈루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발견되거나 2개 이상 과세 기간에 오류가 있는 등 여러 경우에는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관련 없는 자료 요구할 수 없으며 공정한 세무조사 저해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가세와 종소세는 별개의 항목으로 간주되며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조사 가능한 자료는 일정한 개연성을 충족해야 하며 종전 세무조사에 대한 자료는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지 확인도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될 수 있으며 영업자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거나 조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없는 경우는 현지 확인은 세무조사로 보지 않습니다. 납세자와의 접촉 후 상당 기간 동안 질문과 자료 검사를 거쳐 이뤄진 경우도 세무조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복조사의 경우 중대한 절차 위반 시에 과세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후속 세무조사가 종전 세무조사와 실적적으로 같은 과세 요건으로 중복되는 경우는 세무조사에 해당합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무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관할 대상자는 주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이며 상황에 따라 부적절한 경우 상급기관에서 관할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이는 성실도 분석을 통해 불성실한 납세자를 확인하거나 최근 사과세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혹은 무작위로 추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기적인 수시 선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탈세에 대한 제보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또한 결정 세목에 대한 상속증여 등이 결정될 때에도 세무조사가 가능합니다. 단, 소규모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면제될 수 있으나 과소신고한 경우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사전에 통지되어야 합니다. 정기조사의 경우는 조사 시작 15일 전에 통지가 이뤄지며 비정기조사의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한 후 즉시 통지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기간은 최소한의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억 미만의 경우 20일 이내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연장은 20일 이내로 2회부터는 상급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연장 사이에는 조사를 기피하거나 거래처 조사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및 조세범인 경우입니다. 세무조사 중 중지할 경우에는 중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바로 재개될 수 있습니다. 중지기간 동안에는 질문과 장부 제출 요구가 금지됩니다. 세무조사의 진행 상황은 거의 모든 경우에 통지되며 납세자는 통지를 받고 과세관청은 수령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조기에 세무조사를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범위는 함부로 확대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과세기관 등에서 구체적인 탈루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 보호실의 승인을 받아야만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장부와 서류는 세무조사 중에는 보관할 수 없습니다. 단,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임시로 보관할 수 있으며 반환 요청 시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더 긴 기간으로 보관하려면 납세자 보호실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에서는 통합조사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납세자와 과세기간에 대해 모든 세목을 한 번에 조사하겠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다만 세목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세목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분조사의 경우에도 환급금 결정, 불복으로 인한 재조사 결정 등이 있으며 이 중 거래 상대방 확인이 필요한 경우, 탈세 제보, 명예의장, 차명, 부당행위, 자료상의 경우에는 2회 이상 중복하여 부분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의 결과는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만약 공시송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40일까지도 허용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국내 주소가 없거나 통지서 수령 거부하여 서면 통지의 예외도 있으며 납세자 동의를 얻어 부분 통지도 가능합니다.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제공되어야 합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납세자 협력 의무도 지켜져야 합니다.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세무서나 지방청에서 고액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결정을 할 때 납세자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전 기관을 거친 요건에 대한 취소 요청이나 국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을 심의하기도 합니다.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통해 비밀유지와 재촉 회피 등의 권리 보호 사항이 강화됩니다. 요청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고 납세자 보호위원회의 결과, 통지는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이뤄집니다. 판례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없다면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세무조사가 부정한 목적이 있다면 과세처분 역시 위법합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세무조사 전에 고지된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나 감사 후에 고지된 경우, 조사 대상자 외 고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적부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납기 전에 징수나 수시부과 두세범, 3개월 이상의 재척, 두세조약, 불복 청구로 인한 재조사의 경우에는 적부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과세 예고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적부심 청구 결정은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나고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과 기간의 50%의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 결정 신청이나 과세 예고를 미리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과세 예고를 안 하면 중대적 절차적 하자로 과세처분 취소될 수 있으며 과세 예고 기간 내 고지하는 경우에는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보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포상금은 중요한 세무조사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며 한도는 20억 원이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40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수세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 해외 금융계좌가 2,000원 미만인 경우, 공무원에 관한 자료인 경우 등입니다. 지급 대상은 조세 탈루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제보한 사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의 거부 및 불법 발급을 제보한 사람, 명예위장이나 해외 금융계좌, 타인 명의의 금융자산을 제보한 사람들이 됩니다. 관련 판례로는 제보 후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 탈루가 확인되어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가 아닌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체납액이 1년 동안 2억 원 이상인 경우, 불성실한 기부금 수령 단체, 연간 2억 원 이상의 조세범, 해외 금융계좌 무신고나 과소 신고로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품 수수와 공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5배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형사처벌이나 변상 책임을 이미 지불한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5급 이상은 국세청장, 6급 이하 세무서, 지방청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 처분이 가능합니다. 벌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짓 진술이나 직무 집행 거부에 대한 과태료는 2천만 원 이하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2배에서 5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비밀 유지 위반에 대해서도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